잡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이게 금방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여기 보면 한지는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비닐은 지금 길이가 이만큼이나 늘어났습니다. 자, 훨씬 기름 먹인 한지의 강도가 세군요. 자, 이 강도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폭설이나 폭우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엔 조선시대에 과연 이 온실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선시대 궁중행사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꽃장식이 눈에 띄죠. 그리고 또 이 참석자들이 모두 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조선시대 궁중에서 꽃 소비가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중용 꽃이나 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채소가 이 온실에서 재배가 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온실의 용도는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예, 저기 보는데 경복궁이 있고, 네, 저 오른쪽에 또 청경궁 비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일대가 바로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장원서가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중간 지점. 이곳은 조선시대 장원서라는 관청이 있던 곳이다. 이 장원서는 조선시대에 꽃나무와 또 과일나무를 이 재배를 관장하면서 궁궐과 각 관청에 꽃과 과일을 납품하는, 그러니까 진상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과 창경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이 조선시대에는 많은 진귀한 꽃나무와 이 과일나무가 많이 재배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를 화계동, 다시 말해서 꽃이 피는, 그런 많이 피는 동네다, 이런 뜻으로 화계동이라고 불려졌고, 장원서는 궁중에서 쓸 꽃과 과일을 전담하던 기구였다. 실록엔 장원서에서 꽃과 과일을 바쳤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돼 있다. 연중 벌어지는 궁중행사에 쓰일 꽃을 키우기 위해 장원서는 겨울에 온실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은 궁중의 전유물이었을까? 온실의 또 다른 용도를 알게 하는 기록이 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귤나무가 잘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강화도에 온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온돌 기술을 생활 속에서 활용한 예를 또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 때 오늘날 한증막과 같은 한증소가 설치됐다. 의사를 선발해 한증소에 보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증소는 당시 민간 의료시설로 이용됐다. 그렇다면 당시 한증소의 구조는 어땠을까? 서울에 있는 한 한증원. 이 한증원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져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을 연 지 100년이 다 돼가지만 손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증소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선 흙으로 된 4~5평 정도의 바닥에 새벽 4시부터 5시간 동안 장작으로 불을 뗀다. 땅 밑에 만든 바람길을 통해 공기를 유통시킨다. 벽은 두께 1m의 대형 화강암을 5m 높이의 돔 형태로 쌓아 올리고 중간중간은 황토로 메웠다. 네. 이게 1m요, 넓이. 두께가? 네, 두께가. 그리고 바깥도 황토를 발랐다. 돌로 된 바닥과 벽을 덮이면 이튿날 새벽까지 열기가 유지된다. 조선시대 온실과 같이 온돌 난방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까는 검었는데 저 벽이 시방 뿌옇다니 이게. 뜨거워진 바닥에 물을 뿌려 바닥의 온도도 높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름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한다. 조선시대 한증소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니었을까. 잠사, 백로, 한의학사에도 이런 한증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땅바닥을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가지고 이제 땅바닥을 달군 다음에 기록엔 조선시대 한증소의 구조가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한증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증소라는 게 좀 재밌는 것은 그 바닥이 이 온돌의 모양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구조물이 돔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돔이 이제 온실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일반 서민들의 치료용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정도로 이게 좀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온돌을 이용한 온실 문화가 상당히 널리 보편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널리 활용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5세기의 온실은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을까? 온실이 만들어지던 15세기 중반기는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구들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추국이라고 하는 도구는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그런 도구로서 당시 농사의 진흥, 어떤 농업의 권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역법의 제작인데요. 역법의 제작은 결국 날씨의 변화, 어떤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적당한 농사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재임기는 농업기술 발달과 생산력 향상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평가된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시험 삼아 왕실 후원에 밭을 만들어 놓고 친히 경작을 하기도 했다.